노인 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했던 일입니다. 제가 이 인근의 의사, 진짜 노인 전문 의사가 아니라 가정의학과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전문 그 병원을 운영하는 그 병원의 원장님이 가족들을 대동하고 이제 요양원을 짓고 대형 요양원을 짓고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환자가 많겠습니까? 근데 그 요양원에서 실제로 내가 직관한 것입니다. 꽁꽁 묶겠더라고. 팔을 전혀 움직일 수 없이 꽁꽁 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간호사가 묶었는데 우리가 언제 묶어요? 봤어요? 내가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리고는 이제 나한테 국장이 뭐라고 하더라고. 제가 이제 수원에 있는 1389 하여튼 1389로 신고를 했지. 노인학대 내가 봤으니 CCTV 빨리 확보해달라고. CCTV 확보했어요. 분명히 잘했어. 수사도 했어. 경찰관이 열심히 수사를 했어. 난 경찰관 안 좋아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경찰관이라는 진짜 라이브를 이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놀고 먹으니까 놀면서 뭐 해요. 경찰관 진짜 정말 너도 경찰이야. 네가 경찰이라서 사람들 죽어가고 있네 라는 방송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평택 쪽에 있는 경찰은 그래도 참 올곧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인천이랄지 시흥이랄지 이쪽에서는 정말 개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 평택에서는 참 열심히 수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수사를 했어. 결론은 그럼 그 요양원 벌금 나와야 되겠네? 1000만 원 정도 벌금 너끈히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가 진짜 일어났고 처벌되는 것보다는 CCTV를 그냥 없애버리고 CCTV가 고장났어 라고 하면서 그 CCTV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그 징벌을 받는 게 훨씬 가벼운 처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웃기는 일이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짓을 또 하지는 못했어. 왜? 불시에 날아갔으니까 CCTV를 확보하러 불시에 가서 신고한 건 몰랐던 거죠. 불시에 가서 CCTV를 다 뺐어. 진짜 이 어르신이 팔을 꽁꽁 묶이는 것도 확인이 됐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요양원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단지 요양보호사, 그 묶음을 했던 요양보호사가 처벌이 된 거예요. 요양원은 왜 처벌이 안 되냐?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네. 그전엔 동의가 없었던 게. 만들면 되죠. 그까짓 거야. 그렇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만들면 되지. 만약에 이건 난 거기서도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진짜. 나 그러면 명예훼손 걸려요. 거기서 너 어딘데 네가 여기서 근무한 거 아는데 그거 명예훼손 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는 그 요양원에서 만들었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보호자한테서 우리 어머니가 치매니까 혹은 우리 동생이 치매니까 묶어도 됩니다 라고 동의서를 썼다고 해봐요. 사후에 쓸 수도 있다니까. 만약에 내가 요양원을 한다 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차라리 돈 1000만 원 주고 그거 쓰겠어. 친자식이 아니네? 엄마가 아니네? 엄마면은 분하겠지만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그냥 어떻게 아는 사람이네 하면은 동의서에 서명 하나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거 들이밀겠어. 그럼 요양원은 어때요? 책임을 면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실제로 받았었겠지. 설마 그렇게 야비한 짓을 하진 않았을 거야. 어쨌거나 그 서류를 들이밀었어. 근데 이제 결박을 할 때는 2시간에 30분씩인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분은 밤새 지치게 꽁꽁 묶여 있었어. 아무도 풀어주지 않았어. 날더러 제발 풀어줘요. 나한테 왜 이래요? 라고까지 했어요. 내가 살짝 이렇게 느슨하게 해줬어요. 느슨하게 해드리면서 내가 권한이 없어요.
대신 아침에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라고 하고 아침 조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조금 움직일 수 있게 해주던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간호사 그러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묶었어요? 봤어요. 아, 이거 불법이구나. 묶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걸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명이 있더라니까요. 서명이 있으면 요양원은 책임을 면하죠. 대신 그 결박의 원칙을 따르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노인학대로 규칙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처벌이 되는 거죠. 그럼 요양보호사는 최장 10년까지도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없어요. 10년을 넘지 못한다. 요양보호사가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결격사유의 기간을 10년을 넘지 못한다 하니까 10년 있다 다시 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결박을 했던 요양보호사 시켜서 했겠죠. 그런데 그 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로 처벌을 받으면 정신장애인 처벌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그랬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요양보호사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럼 10년 후에 요양보호사 하고 싶겠습니까? 다 늙어서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든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막상 신고를 하면 그 노인학대를 지시한 구조적인 것을 원인을 그 시행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시를 받고 단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처벌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다른 노인학대의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앞으로 많이 이야기하겠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정의로운 사회복지사가 요양원에 또 노인학대를 신고를 했어. 요양원의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요양보호사가 처벌받고 끝난다니까요. 대부분 요양원은 그렇게 뭐 문 닫고 이거 폐쇄 조치하고 정지 먹고 내가 그 꼴을 본 적이 없어. 누가 신고했는지는 나도 알지. 근데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요양원에 보면 노인학대 신고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의료법 위반 안 되는 경우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신고하면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다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고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경력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신고를 안 하는 거더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었어요. 하여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부디 요양원에서 일하시면서 노인 학대로 처벌받는 그런 억울한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감기 조심하세요.